시작. 안녕하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처음인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지니언트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노션 강사입니다. 생활 노션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 6,000명 최근에 넘겼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노션하는 직장인의 정리법. 여기에 저의 모든 것을 적어놨습니다. 노션 활용법, 기초, 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제가 쓰고 있는 실제 프레임워크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부심이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기반으로 여러분께 오늘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런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개발자들이 여기서 이제 개발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그 온라인 플랫폼, 강의 플랫폼의 노션 강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강의, 한 3년 안에 제가 노션 강의로 수강생이 가장 많습니다. 이거 덕분에, 그 유튜브 덕분에 책도 내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대학이랑 기관 등에도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노션 에센셜 인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션의 공식 엠베서더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시리얼이라는 요거 보이시죠? 국내 컨설턴트, 노션 컨설턴트가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시리얼 전시진님이랑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같이 협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본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의 본업은 IT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개발자로 이제 보통 하고 있었는데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주로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SI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스템 분석하고 설계하고 뭐 개발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이제 저의 사수가 다른 프로젝트 떠나면서 저한테 PM을 넘기고 가져가지고 제가 이제 신입 PM으로서 요새 관리자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밑에 사람을 충원시켜 주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개발도 하고 PM도 하고 분석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약간 잡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눈물을 흘려 주시는군요. 네, 잡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은 떠나고 항상 이렇게 일을 받는 거를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그래도 뭐 새로 배우는 것도 다 있고 또 느끼는 것도 또 있고 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게 있어서 또 재밌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은 오라클 SQL입니다. 여러분 오라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설계해서 이제 넣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그 비즈니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UI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요 정도고 넘어가 보면 오늘은 노션에 대한 어떤 소개, 뭐 장점, 뭐 이런 것들 다 스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책에도 다 나와 있고요. 여러분도 아마 제 책을 거의 다 읽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의 노션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에게 노션이란 어떤 걸까?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저에게 노션은 이렇게 일을 노션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전반적인 기록을 노션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관련된 거, 자산이나 아니면 뭐 가계부 이런 것들, 저의 전략, 뭐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 다 노션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노션이란 일과 삶과 돈으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노션에서 관리하는 그런 통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요런 시스템을 여러분도 아마 갖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지난 강의 때 제가 후기를 쭉 봤는데 실제 예시를 좀 많이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저의 업무 매뉴얼입니다. 제가 생활 노션이라는 작은 사업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국가에 이제 제출하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인프런 수익금 들어오면 현금 영수증 발행하고 부가세 계산해가지고 신고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다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뭐 선물을 쏜다거나 뭐 기프티콘 줄 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매번 헷갈리거든요. 이런 거 여기 이런 거야 뭐 하지만 어떤 카드를 어떤 식으로 내가 결제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이제 일이 나중에 제 머리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캡처는 하지 못했지만 저는 PM 처음 배울 때부터 배운 그 시스템에 대한 그 화면들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캡처를 해놓고 그리고 전부 가이드로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한 번 배우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록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런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 저의 업무 생산성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션으로요. 그리고 PM 업무의 이런 프로세스들을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만 그려놓지 않고 노션의 머메이드라는 이런 걸로 전부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료 정리. 저는 이제 저 자료가 되게 많죠. 노션에 관련된 자료도 많고 회사에 관련된 자료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런 정리를 하고 요거는 최근에 노션 카페에 저희 카페에 이제 질문 올라온 거를 제가 정비한 건데 그분께서 요런 것들을 노션을 관리하고 싶다 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바꿨고 이거를 또 알려드렸죠. 이런 답변 활동들. 이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또 다른 가치를 또 창출을 하고 있고요. 기술 정리, 지식 콘텐츠와 대표적으로 노션이 저에게는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요 보시면 요게 바로 써먹는 노션 사용법이라는 전자책인데요. 요거 노션으로 만들었고요. 여기서 제가 처음에 노션의 전자책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팔려고 막 인터넷에 팔고 막 이랬는데 몇 개 안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위키 형태로 해가지고 노션의 모든 것 정리해보자 해서 정리를 했던 것이고 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전자책을 한 3개 정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정리한 거, 두 번째로 정리한 거, 세 번째로 정리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하나의 콘텐츠가 됐고 그 결과물로 이제 책이 된 거죠. 기술 정리 이런 면으로도 또 활용을 하고 있죠. 예. 진짜 몇 권 안 팔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리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재밌게 했습니다. 자, 요런 것도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 저의 그 생활 노션에 지금 강의를 지금 요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하고 있는 9월 저자 무료 강의 여기에 대한 정보들, 수강생 정보, 뭐 후기 정보 이런 것들 노션에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디에서 뭐 많이 들어오셨는지, 레벨은 어떤지 이런 거 분석하는 용도로도 쓰고 있고요. 마스터 플랜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의 개인적인 일이라던가 생활 노션 업무들을 연도별로, 월별로 이렇게 쭉 우선순위를 세워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놓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노션에 최대한 넣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일을 하고 있죠. 아카이빙 시스템도 있습니다. 저의 그 기억보다 강한 기록에 적혀 있는데, 저가 출생이 지금 9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노션에 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직장 다니고 조금 지나면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노션에다 정리를 한번 해두면 약간 개운한 기분이 듭니다. 뭔가를 내가 어딘가에 내 기록들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안정감, 안도감 이런 게 들거든요. 이런 것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는 이 월별로 결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입사를 16년도에 했는데 지금 그때 했던 일들을 제가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종이 다이어리에도 기록하고 엑셀에도 기록하다가 그것들 다 노션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연도별로 몇 년 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월 단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안 하면 다 휘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나한테 들어왔다가 그냥 쑥 사라져 버리는데 요것들이 사실 저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션에다가 매월 그래도 결산을 하면서 그달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관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요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수입 지출 그리고 저축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입력은 물론 다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면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서 내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잘 모으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요거는 자산 부채인데 월별로 이렇게 자산이랑 부채랑 크기를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이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 제가 만든 이런 템플릿들을 제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강의 때문에 잘 안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팔 수 있거든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부수입을 또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노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노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일과 삶과 이 돈에 있어서 노션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이 노션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기록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삶의 모든 것들이 지금 노션에 인볼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바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니즈가 있어서 강의에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17년도쯤부터 사실 노션을 썼고 본격적으로 기록을 했던 거는 20년도, 21년도였습니다. 이때 요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직접 이제 만들면서 했는데 굉장히 어설펐어요. 이때 만들었던 노션은 지금 쓰라고 해도 못 쓸 만큼 너무 어설프고 복잡했는데 보시면 뭐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썬라이트 리셋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뭐냐면 일요일 밤에 리셋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가이드 넣고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썼는데 몇 개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 다음 해에는 이런 식으로도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9 to 6, 그 플래너의 그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레임워크인데, 여기 뭐 일정 관리, 프로젝트 관리, 뭐 시간 관리, 이런 것들도 노션에 하기 시작했고, 요즘은 그 DSR 시스템, 여러분 책에 있는 그 DSR 시스템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걸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션 로드맵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은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의 노션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분은 레벨 1일 건데 아마 제 강의나 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여기 레벨이 약간 애매할 겁니다. 네, 이거는 할 줄 아는데 얘는 몰라. 뭐 이거는 할 줄 아는데 이런 거는 전혀 몰라.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로드맵에서 이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그린 이유가 이 기능이 엄청 많습니다라고 강조를 하려고 이걸 만들었던 게 아니라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이 밑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익히지 않고서는 위쪽 기능을 익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를 제대로 안 배우면 위에서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만들었고 여러분이 레벨을 보시면서 내가 이걸로 가고 싶다. 예를 들면 레벨 5가 가고 싶다고 하시면 밑에 있는 이 페이지 기능들, 레벨 1부터 4 기능들을 최소한 한 번은 익히고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노션이 러닝 커브가 확실한 도구입니다. 일반적인 노트 앱이랑 달라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한 만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레벨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썼잖아요. 그걸 딱 봤더니 이 노션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레벨 6 정도입니다. 이 페이지업 블럭을 공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한 뒤에 그 다음에 이런 보기들 그리고 각종 기능들을 익혀서 사용할 수 있으면 내가 노션의 기본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강의는 오늘은 레벨 5에서 6 정도 되는 강의를 할 거고요. 내일은 6에서 7 정도 되는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일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이틀간의 강의로 여러분이 노션 레벨 1에서 지금 4죠. 책을 파트 1 읽었으면 4거든요. 거기서 레벨 7까지 올려드리는 게 저의 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 이거 그리고 나만의 관점을 디자인할 수 있다. 이게 보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할 수 있다. 이거는 관계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세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게 바로 이번 강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 겁니다. 이 PPT는 그냥 PPT로 만든 겁니다. 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속성들을 추가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 보기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만 만들진 않겠죠. 여러 개를 만들 건데 그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을 할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요 세 개를 이제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책 데이터베이스라는 주제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이 오늘 익혀야 되는 부분은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여기에 속성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이 속성은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 그리고 이런 숫자 입력, 뭐 체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보기를 추가하는 법, 이 보기의 특성들 이런 부분들을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관계형 요거,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를 왜 연결하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주제도 물론 좋지만 이 주제를 제가 선정한 이유는 다양한 노션의 기능들을 실습하기 되게 좋아서 이 주제를 보통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 기능에 충실하면서 실습을 많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관계형과 롤업.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도 되게 유용한데 많이 어려워 하시거든요. 이제 노션의 그 파트 1 부분을 제가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책을 구매하고 배송 중이라 공부를 다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기능을 한번 쭉 훑어 드릴게요. 용어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노션은 컴퓨터와 이제 구조가 다르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처음에 노션을 쓸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폴더 구조는 폴더 아래에 이런 파일들을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죠. 뭐 JPG, 이미지 파일, 엑셀 파일, 뭐 PDF 파일 이런 것들을 폴더에 넣어서 관리를 하죠. 근데 노션은 조금 다릅니다. 노션은 이 페이지가 폴더이자 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지 안에 페이지가 폴더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 안에 다른 페이지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조금 어려운데 이 구조를 빠르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긴 폴더가 없습니다. 그 노션은 페이지가 폴더이자 파일이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자, 페이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페이지는 노션의 기본 문서입니다. 이렇게 생긴 문서, 이렇게 생긴 문서가 다 페이지고요. 그리고 유일한 문서입니다. 노션에는 뭐 엑셀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이런 형식, 다른 형식이 없고요. 오로지 노션 페이지라는 유일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안쪽에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 블록은 뭐냐면 이 페이지 안쪽에 본문 영역이 있습니다. 이 본문 영역에 본문을 채우는 도구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요소인데 이 요소들 하나하나가 이제 블록입니다. 그리고 노션은 이 페이지에 블록을 쌓아서 만듭니다. 요게 하나의 커다란 페이지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블록들을 쌓아가지고 이런 기능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이 그 페이지에 어떤 블록을 쌓았냐에 따라서 뭐 집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우주선을 만들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노션에 다양한 블록 그 페이지에 다양한 블록들을 넣어서 뭐 가계부, 일정 관리, 프로젝트 관리, 일기장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와 블록을 조금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예제들을 몇 개 더 가져왔는데 요거랑 좀 비슷합니다. 화이트보드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랑 좀 비슷해요. 이 노션의 블록들은 핸들이라는 걸 잡아서 막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들을 잡고 옮기는 블록의 그 본문을 포함한 채로 페이지의 여러 군데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이트보드와 페이지, 그리고 포스트잇과 블럭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테트리스랑 또 좀 비슷합니다. 테트리스 이렇게 한 판을 위에다가 이런 블럭들을 쌓아 올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노션도 페이지랑 본문 안에 블록을 쌓아 올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워드 프로그램은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글자 드래그가 되거든요. 근데 노션은 드래그 해보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드래그가 될 겁니다. 지금 글자 단위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 줄 하나가 이렇게 드래그가 되었죠. 아니면 이렇게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드래그된 요거 하나가 이제 블록입니다. 블록이라서 블록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 글자를 선택한 겁니다. 즉, 이 노션이라는 거는 페이지가 있고 그 위에 블록을 올리고 그 블록 위에 뭔가 내용을 넣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중요한데 이 데이터베이스란 뭐냐?
같은 주제의 페이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 정보들을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관리, 일정 관리 이런 것도 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만든 거고요. 뭐 가계부 관리, 차트 넣는 거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이 독서 노트도 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얘도 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방콕 여행에 있는 얘는 뭐 요거는 이제 페이지와 블로그로만 만들었는데 보통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긴 하지만 제가 실습은 일부러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준비를 했던 거고요. 여기 설문조사하기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까지 탑재가 되었죠. 그래서 2024년 미국 AI 50대 기업 포브스가 선정한 건데 여기에 노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2023년까지만 해도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얘가 이제 메모 앱, 생산성 앱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AI가 이제 이렇게 광풍이 불면서 노션도 AI 기업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 50 유니콘 중에 여기 노션이 있습니다. 5번째. 상당히 AI로 뭔가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AI가 제가 써보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챗GPT처럼 질문을 하면 이 노션 페이지 안에 이런 내용들을 막 이것저것 다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CM 수요 관리 성공 전략이라는 페이지에 이런 질문들을 했더니 챗 GPT처럼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쭉 넣어서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참고 자료 요거는 뭐냐면 이 자기가 참고한 그 웹페이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링크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 초안 또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넣어 두고 노션한테 차트를 그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머메이드 활용해가지고 표랑 차트 분석 보고서 이런 것도 만들어 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노션 AI가 꽤 재밌는 기능들이 많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AI에게 질문하기 뭐 이런 기능도 있는데 보통 스페이스 한번 누르면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노션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줘 라고 했을 때 챗 GPT처럼 생각을 조금 하면서 이제 답변 받아오면 이렇게 내용을 채워줍니다. 쭉쭉 만들어주죠. 재밌는 거는 챗 GPT는 이게 질문이 그 챗 GPT UI 안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내 노션 페이지에 이거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수락하면 그대로 이거를 내용을 내가 쓸 수 있습니다. 수정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챗GPT 그 노션 AI가 좋은 점이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를 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줘 라고 하면 생각 중 하면서 이런 식으로 노션 기능 요약해서 위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을 또 해주고 있죠. 네, 요런 챗 GPT 기능이 있고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가면 속성에 챗 GPT 요런 속성도 채우기를 자동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노션 기능 설명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 기능을 뭔가 지금 동작하다 마는데 뭐 예를 들면 사용자 지정 관련해서 콘텐츠 아이디어를 적어줘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두고 여기 자동 채우기 이거 누르면 뭐 제목이랑 속성 같은 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쭉 만들어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좀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페이지에 내 아이디어 쭉 적어놓고 초안을 오른쪽에 만든다든지 아니면 페이지 안쪽에 본문을 넣어두고 이 본문을 요약하는 기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저번 시간에 이 AI 보여줘서 고맙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유용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노션 AI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 설명드렸고 자, 여러분 페이지 공부하셨죠? 이 페이지를 공부하셔가지고 아마
그 파트 1을 끝내신 분들은 한 요 정도의 화면은 누구나 다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위에 그 여기 위에 요런 콜아웃을 이용해 가지고 요런 골 목표를 넣고요. 마스터 플랜 전략 넣고 읽은 책 리스트 넣고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이 지금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혹시라도 지금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복습이 필수입니다. 필수. 지금 이런 것들이 이거를 봤을 때 내가 요 요소들이 어떤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를 어떤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넣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뒤에 데이터베이스 갔을 때 사소한 부분에서 되게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거를 아시는 거, 이런 것들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 1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요 정도의 레이아웃, 그리고 이런 구성들은 하실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구조가 페이지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떤 게 힘들어지냐면 일단 왼쪽에 여러분 섹션이라고 있죠. 이 개인 페이지 섹션인데 여기 독서노트 페이지에 요 페이지들이 전부 이렇게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찾아갈 때 얘를 켜고 여기 안에서 찾아가지고 클릭하고 이런 것들이 작업이 좀 번거로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이 지금 여기에 한 지금 30권, 40권이 있는 것 같은데 3, 40권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얘가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뭐 3년 쌓이면 그 수많은 책들 페이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책을 찾아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책들을 관리하기에는 페이지와 블록만으로는 뭔가 힘들고 번거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뭘 써야 되냐?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데이터베이스는 같은 주제의 페이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인데 여기 보이는 요거 하나하나가 지금 다 페이지입니다.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까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추천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노션을 쓰신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예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분야별로 책을 이렇게 넣어놨죠. 이쁘고 체계적이다. 그리고 다양한 자동화 기능들 이런 게 많으니까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포기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션을 한번 켜주십시오. 이제 실습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실습을 시작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강의 교환을 킬 거고요. 오른쪽에 강사 실습, 제가 직접 실습하는 거를 띄워 놓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요거는 여러분 다른 그 모니터 하나 켜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의 실습하고 카톡이라든지 그 줌 채팅방 여기를 켜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만들어 보죠. 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페이지를 추가하세요. 제목은 독서노트라고 위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적어놨고요. 밑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 하시면 돼요. 지금 개인 페이지 이건 섹션입니다. 섹션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독서노트 이 페이지를 만드시고 제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누르고 독서노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사이드바 이제 닫겠습니다. 이 사이드바 닫기 있죠. 이거 닫아서 공간을 좀 넓게 쓸 거고요. 화면을 좀 키워가지고 여러분 보시기 좋게 할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 슬래시 그 파트 1 안 하신 분은 이거 뭔지 모르실 거예요. 슬래시 해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요. 슬래시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빈 데이터베이스 새로 만들기 얘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기에 뭔가 만들어지죠. 지금 이런 모양들이 여러분이 참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기능이랑 글이랑 뭔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랄 것이 뭔가 숨겨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회색 글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대체 어떻게 쓰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 참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새 데이터베이스 얘를 클릭해서 책 DB라고 입력을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제목. 뭐 띄워도 되고 붙여도 되는데 여기 이거가 이 DB가 데이터베이스의 약자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약자인데 제가 왜 이거를 붙이냐면 나중에 검색 같은 거 할 때 이제 페이지 멘션 기능 써가지고 독서 노트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그 책 데이터베이스 책이라는 페이지가 만약에 있잖아요. 이렇게 책이라는 페이지가 있으면 이 책 페이지랑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랑 헷갈립니다. 책이라고 검색했을 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난 찾고 싶은데 페이지가 자꾸 찾아지는 거죠.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습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는 db라는 요거를 붙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책 데이터베이스의 새 페이지 얘를 클릭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여기에 칸이 하나씩 추가되면서 뭔가 만들어집니다. 얘가 이제 페이지인데 여기 안쪽에 이 커서 깜빡깜빡할 때 세컨드 브레인 이런 식으로 글자를 넣어서 페이지의 제목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거인의 노트. 지금 아마 그 노션이 처음인 분들은 되게 빠르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까딱하면 놓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부터 다시 만들겠습니다. 슬래시 누르고 데이터베이스라고 치면 여기 데이터베이스 1라인이라고 있습니다. 1라인. 얘를 클릭하면 잘못 만들었어요. 클릭을 잘못했어요. 다시 데이터베이스 1라인 클릭을 하면 요 형태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 형태에서 지금 제목을 넣은 거예요. 책 DB라고 제목을 넣었습니다. 제목.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DB는 무조건 넣어주시라. 고민할 필요 없이 항상 넣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페이지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깜빡깜빡 거리는 데에다가 페이지 제목, 세컨드 브레인, 생각에 관한 생각, 거인의 노트 여기 세 개를 한번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까지 하시고 저는 하시는 동안 약간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1라인은 무슨 뜻인가요? 자, 데이터베이스 1라인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무조건 1라인을 누르십시오. 그냥 전체 페이지 하지 마세요. 헷갈리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 페이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 클릭하잖아요. 화면이 확 돌아갑니다. 돌아갔죠? 독서노트 안쪽에 새 데이터베이스라는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페이지 안쪽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위아래에 다른 블록들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쓰시다 보면 불편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쓰지 마시고 항상 인라인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네, 요 붙이는 거 띄우는 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언더바 넣으셔도 되고 띄워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지금 이 강의는 그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네,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커서가 활성화가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깜빡깜빡 거리는데. 예, 깜빡깜빡 거립니다. 빈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 요거는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땐 큰 의미 없거든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클릭하셔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페이지에서 세컨드 브레인, 생각에 관한 생각, 거인의 노트 만들어 주시고요. 점 3개 누르고 데이터베이스 제목 편집 눌렀어요. 네. 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제 책 DB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승희님께서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인라인 그 전체 페이지로 잘못 만드실 때가 있어요. 요걸로 잘못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양 너무 많은데 옮기는 거 약간 당황스럽죠? 데이터베이스. 그럴 때는 여기 독서 노트 페이지 있죠? 독서 노트 페이지. 얘가 만들어져 있는 상위 페이지 있죠? 여기에 요거 있습니다. 요 클릭해서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전환.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다시요. 여기 핸들, 인라인 데이터베이스 전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페이지가 예를 들면 자, 요게 여기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최상위 페이지가 이거일 때. 이건 안 되거든요. 인라인 안 돼요. 이럴 때는 요런 새로운 페이지 하나 만들고 거기 넣어가지고 여기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꾸는 법도 똑같아요. 핸들 클릭해서 페이지로 전환하면 이렇게 또 페이지로 바뀝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 인라인이나 전체 페이지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설명드려보면, 이거는 여기 위아래에 뭐 이런 블록들 넣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화면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 약간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전체 페이지로 볼 때가 훨씬 빨라요. 얘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페이지로 보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냐라고 하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책 데이터베이스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전체 페이지를 열기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그냥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느리다 할 때는 여기 데이터베이스 오른쪽에 얘를 클릭해서 전체 페이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꿀팁이죠. 초보자분들은 뭐 요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인라인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행치에서 컨트롤 Z입니다. 이후 단계는 컨트롤 Z, 컨트롤 Y였던 것 같은데. 컨트롤 Y. 네, 컨트롤 Y. 컨트롤 Z, 컨트롤 Y.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이거. 지금 데이터베이스 만드는데 너무 많은 걸 해버렸죠. 자, 여기 다시 책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돌아갑시다. 책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거 왼쪽에 보면 이 핸들이 있습니다. 점 6개. 얘를 클릭하면 페이지 핸들이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페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페이지 핸들에 뭐 아이콘 편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뭐 링크 복사, 뭐 복제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아시는 부분일 거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페이지로 핸들을 옮기는 거. 지금 이 핸들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핸들을 잡아서 한번 옮겨 보세요.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가지고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노션 여러분 쓰실 때 이 핸들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간과를 많이 하세요. 이 핸들을 잘 써야 되거든요. 이 옮기는 작업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못하면 노션에 뭐 갑자기 뭔가 없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들을 옮기는 거 꼭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핸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그리고 얘 한 줄 한 줄 있죠? 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 열기 버튼이 보여요. 열기 버튼이 보이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면 요렇게 페이지가 오른쪽에 열리죠. 다시요. 이게 마우스를 여기 갖다 대면 열기 버튼이 보이거든요. 이거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열려요. 여기 위에는 기능 몇 개가 있는데 뭐 다음 페이지 보기 뭐 이런 거 있고 있는데 지금은 누르지 마시죠. 그냥 누르면 그거 말고 그냥 닫기 해가지고 닫기 이거 있죠. 닫기 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막 헤매시거든요. 막 전체 화면으로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헤매시기 때문에 그냥 닫기 해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서 뭘 해봐야 되냐면 지금 보이는 이거랑 같은 지금 문자잖아요.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보이는 얘도 같이 수정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를 지우면 얘가 지워지죠.
이렇게. 요게 지금 여기 나오는 얘랑 같은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제목이 있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화면이 너무 작다.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보시면 같이 수정되는 게 보입니다. 이게 연동이 아니에요. 연동이 아니라 그냥 같은 데이터예요. 얘랑 얘는. 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 수정하면 얘도 수정되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닫기. 이거 여기 보면 ESC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키보드에 ESC 누르면 얘 닫힙니다.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속성을 이제 해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하나하나가 이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속성이라는 걸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책 페이지인데 책 페이지에 대한 세부 정보들을 붙여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보면 속성은 페이지의 하위 정보 또는 세부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는 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책 정보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거는 그 페이지를 열었을 때 그 페이지 안쪽에 제목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즉, 이 페이지, 이 속성이라는 거는 여기 이 거인의 노트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들, 하위 정보, 세부 정보들을 이런 형태로 관리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성을 추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속성은 여기에 보시면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 이게 뭐냐면 여기가 헤더거든요. 헤더. 그러니까 여기가 속성 자리예요. 속성의 헤더 자리. 그리고 속성은 여기 보이는 속성 추가를 클릭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AI가 자동으로 이 책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보고 어떤 거를 넣을까요? 라고 추천을 해주고요. 그 밑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넣을 수 있는 속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거는 안 쓸 거고요. AI 추천 안 쓸 거고 아래쪽에 다양한 속성을 한 번씩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요게 속성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텍스트, 숫자, 선택, 다중 선택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게 뭐냐면 텍스트는 일반적인 글자들을 넣는 속성이고 숫자는 숫자만 넣을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이 선택은 뭐 드롭다운이 있어가지고 내가 클릭 한 번으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고 뭐 날짜를 선택하는 기능, 파일을 넣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은 다 아셔야 돼요. 요게 몇 개 없거든요. 이 아래 거 빼고 보시면 몇 개 없는데 이건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지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책에도 잘 나와 있긴 한데 우리가 대표적인 속성 몇 가지를 오늘 강의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숫자 속성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숫자 속성을 클릭해서 여기에 숫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성 추가 누르고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숫자 속성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책에 쪽수를 넣을 건데 뭐 그런 숫자로만 이루어지는 정보들을 넣을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는 뭐 글자 이런 거를 입력해도 입력이 안 되고 숫자만 이렇게 입력이 되는 그런 속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숫자라고 되어 있는 거에 그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숫자라고 되어 있죠. 샵 숫자. 이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커서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쪽수라고 바꿔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가 속성의 유형은 숫자 속성인데 속성의 이름을 쪽수라고 지정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여기에는 이제 쪽수만 넣을 수 있는 속성으로 관리를 하겠다 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쪽수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뭐 페이지도 괜찮겠죠? 뭐 이름은 뭘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쪽수. 그리고 속성의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값. 여기 클릭을 해서 이렇게 페이지 수를 하나씩 입력을 해보는 거죠. 지금 엔터를 치면 이렇게 커서가 자동으로 다음 걸로 가요. 엔터를 이용한 겁니다. 아니면 직접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숫자를 그냥 이렇게 352, 727, 291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글자도 넣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글자 넣어보면 글자가 그냥
없어지죠. 숫자만 딱 남기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1부 729 막 이런 식으로 3부 이렇게 해놓으면 1484848 요거만 남기고 다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지, 요거 이제 페이지라고 했는데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방금 만들어 놓은 쪽수의 숫자가 여기에도 보입니다. 다시요. 여기 페이지의 열기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아까 만들어 놓은 숫자가 여기도 같이 보입니다. 얘도 이름이랑 마찬가지로 여기 수정하면 같이 수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연동이 아니라 그냥 얘가 여기에도 보인다인 겁니다. 막 이거랑 지금 위치가 다르다고 얘를 바꿨을 때 컴퓨터가 알아서 얘를 읽어다가 여기로 바꿔준다가 아니라 그냥 같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속성은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편집. 그러니까 약간 이름 바꾸듯이 이렇게 이름도 바꿀 수 있는데 얘를 클릭해서 여기 속성 편집에 들어가면 여기 뜨죠. 여기서 여기 이 숫자에 대한 어떤 그 옵션들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형식을 뭐 달러로 바꾼다든지 쉼표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기능이 있고 소수점 이하를 이런 식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볼 거는 이런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넣고 나누기를 500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누기를 500으로 하면 요새 이게 지금 노션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좀 별로인 버그가 좀 생겼어요. 5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깁니다. 이 버그 뭐냐면 원래는 속성 편집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 팝업이 하나 딱 떴거든요. 이렇게 떴는데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이 속성 편집은 오른쪽에 이렇게 떠가지고 자꾸 없어집니다. 뭐 하려고 하면.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저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요새 UI 업데이트가 좀 잦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이랑 또 조금 달라졌거든요. 근데 기능적으로는 똑같은데 위치가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자, 어쨌든 여기에 그래프 같은 걸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 넣을 수 있고 원형 그래프, 뭐 번호를 표시하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 속성 편집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도 넣을 수 있다.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나누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이 값에 대해서 500을 나눠가지고 그 퍼센테이지를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이런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얘랑 책마다 페이지 수가 사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척률을 표시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에 전체 페이지 수를 넣고 여기서는 현재 페이지를 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안 됩니다. 얘는 속성이라는 거는 이 속성은 이 페이지 하나하나의 옵션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 속성의 옵션을 한 번에 지정을 해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 나누기가 500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수식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쪽수의 이 그래프는 여러분이 쓰시기는 조금 어렵고 제한적이고 이거를 만약에 진행률을 보고 싶다고 하실 때는 수식을 써가지고 현재 쪽수, 전체 쪽수를 두 개의 속성으로 따로따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팁을 드릴게요. 팁을 보시면 이 속성은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속성의 헤더를 잡아서 이렇게 옮겨보세요. 위치를 옮길 수 있고요. 되게 편하게 옮겨지죠.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 파란 줄 살짝 뜨거든요. 마우스 가져다 대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비를 줄였다 넓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혔다 줄였다 넓혔다.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이렇게 크기가 맞춰져요. 알아서. 근데 안 맞죠, 이거 지금 살짝 안 맞죠? 한 칸 내려가 버리죠? 이거 왜 그러냐면 얘 크기가 이 한글 기준으로 돼 있지 않고 약간 영어 바이트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씹히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포인트인데 다른 속성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최소 속성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속성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숫자 속성도 했고 우리 그래프도 했는데 이런 텍스트 속성과 체크박스 속성, 자 그리고 날짜, 사람, 파일과 미디어, URL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정보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책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속성들을 넣어가지고, 책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실제로 써보시면, 이렇게까지 많은 정보들을 다 관리를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는 거랑 뭐 중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줄 평, 그리고 뭐 완독 표지, 요런 정도만 저는 관리를 하는데, 뭐 이렇게는 많이는 안 씁니다. 왜냐면 우리가 도서관 시스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책을 읽었다라는 어떤 인증,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필요한 것만 만들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실습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습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속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이 속성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속성 활용법 한번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속성에 대한 강의들을 계속 할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속성 추가하는 법을 지금 기억을 하십시오. 어떻게 추가한다? 이 쪽수 옆에, 이 속성의 헤더 옆에 플러스 버튼, 얘를 클릭해서 속성의 유형을 클릭하면 속성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 옆에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텍스트 속성, AI 추천 아니에요. 이거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말고 텍스트 속성 클릭해서 이렇게 속성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이름까지 한번 바꿔보세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텍스트 속성 만든 뒤에 이름까지 바꿀 겁니다. 이름을 우리가 한 줄 평이라고 할게요. 이름 바꾸는 법은 텍스트 클릭하고 여기 커서 있을 때 얘를 다 지운 뒤에 한 줄 평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한 줄 평. 그러면 여기에 이제 클릭해서 값을 넣을 수 있어요. 번째 뇌를 만들기 위한 입문서. 이렇게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서 글자를 넣을 수 있죠. 숫자도 넣을 수 있고요. 특수문자들, 뭐 이런 것들 다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뭐 꾸미고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속성에 다 넣으셨고, 자,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 이 커서 깜빡깜빡 거릴 때 Shift 엔터 하면 두 번째 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걸 개행이라고 하는데 Shift 엔터 여기서 Shift 엔터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줄. 그리고 Shift 엔터 두 번째 줄. 지금 이 Shift 엔터가 블록에도 되는데 모바일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PC에서만 쓸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 두 번째 팁은 드래그입니다. 드래그. 얘를 드래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스타일링 기능이 또 나옵니다. 원래는 블록에 있던 기능이거든요. 요거를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스타일링 원래 기능이 있었죠. 요거 있었죠. 요거를 여기서도 할 수 있다. 네, 요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안 쓰시는데 저는 자주 쓰거든요. 되게 유용해가지고. 꾸미는 거에 약간 약해가지고 요런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런 스타일 기능 활용해가지고 텍스트 속성에 이렇게 한번 꾸며보세요. 자, 여기 한 줄 평 적고 엔터 치면 안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엔터 치고 이게 바뀌면 돼요. 지금 DARH님 지금 약간 놓치셨는데 요거 클릭해서 이거 바꾸는 거는 뭘 바꾸는 거냐? 속성 제목을 바꾸는 겁니다. 속성 제목. 엔터 눌러도 안 넘어가는 게 맞고요. 지금 밑에 있는 값을 하려면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클릭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커서 있을 때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줄평 적고 넘어가는 게 당연히 여기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거 엑셀처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엑셀이랑 완전 다릅니다. 엑셀이랑 달라요. 이 속성 위에 있는 얘는 그 엑셀의 그 라인이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 자체가 이 속성의 제목을 이런 식으로 넣게 되어 있고
수정은 여기서만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요. 얘랑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얘는 속성의 헤더 부분이라서 우리가 막 마음대로 막 수정하기 어렵고요. 밑에 값은 값을 넣는 부분입니다.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한 줄평이 지금 두 줄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두 줄. 얘를 클릭해서 여기 보기에서 줄바꿈 해제. 이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딱 바뀝니다. 원래 두 줄인데 줄바꿈 해제. 얘를 클릭을 하면 한 줄로 딱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줄이 막 세 줄, 네 줄 되면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요거를 해제를 해놓고 데이터를 관리하다가 입력할 때만 이렇게 쓰시면 조금 정리가 잘 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요 기능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날짜 속성을 이제 해볼 겁니다. 날짜 속성. 속성 추가하는 법은 여기 플러스 버튼 클릭하고 날짜 속성을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읽은 날짜를 관리하는 속성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 클릭하고요. 날짜 여기에 있습니다. 날짜 클릭해서 이 상태로 만들어 보세요. 날짜. 자, 날짜. 이름 바꿔도 되는데 안 바꾸고 그냥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날짜 속성에 값을 입력할 건데 이 값은 앞서 만들었던 쪽수랑 한 줄평이랑 조금 다릅니다. 클릭을 하면 이런 팝업이 하나 뜹니다. 메뉴가 하나 뜨거든요. 여기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 날짜가 바뀝니다. 물론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이 캘린더 선택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날짜가 들어갑니다. 입력하면 여기에 들어가요. 뭐 여기에 직접 써도 되긴 합니다. 2025 01 이렇게 0101 01.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요. 2025 이 슬래시로도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슬래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직접 캘린더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날짜 이 헤더를 클릭하면 아니지, 헤더 말고 헤더 값을 클릭하면 여기에 종료일과 시간 포함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여기에 날짜랑 시간이랑 같이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날짜랑 시간이 이렇게 입력이 되죠. 지금 두 줄로 한번 볼게요. 5월 1일에 9시부터 5월 2일에 오후 9시까지 이런 식으로 종료일이랑 시간도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09, 05. 06 이런 식으로 날짜 속성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24시간 기준이 편하시죠? 근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24시가 편한데 24시 편한데 이게 12시간 하면 오전 오후가 붙어가지고 길이가 너무 길어져요. 길이가. 그래서 여기도 적어놨는데 여기 슬래시가 없어졌네요. 자, 여기에 보면 시간 형식은 24시간이 낫고 날짜 형식 있죠. 요거는 년, 월, 일 이게 낫습니다. 이걸 해야 그 길이가 좀 줄어요. 이게 노션이 속성이 많아지면 이 화면에 꽉 차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를 줄이는 노력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요거 클릭했을 때 그 날짜 형식을 년, 월, 일 그리고 시간 형식을 24시간으로 하는 게 가장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 팁은 알람 만들기인데 여기에 리마인더라고 있습니다. 리마인더. 여기 보이시죠? 리마인더. 여기서 얘를 설정을 해두면 예를 들면 그 5분 전, 10분 전, 이벤트 전가 이런 거 설정해 두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에 이 시간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이 수신함에 알림이 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 로션 까신 분들은 모바일에도 알림이 와요. 그래서 이 리마인더를 활용을 하셔도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리마인더가 있다라는 의미고 이거 지나고 나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또 파란색인가? 예. 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알림 만들기 이런 기능이 있고 요것도 뭐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입력할 때 캘린더 입력하는 거 귀찮은 분들 2025.1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연월일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2023, 1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팁이니까 입력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날짜 속성 몇 개 입력만 해놓고 우리가 또 다음 속성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되셨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혹시 안 되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열정지형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 멋지게 요약을 또 해주실 생각이신가 본데요. 네. 한 줄평 못 따라오시는 분.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책에도 있거든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 줄평은 괜찮아요. 속성 추가하는 법만 익히시면 됩니다. 속성 추가하는 법. 이 플러스 눌러가지고 이 텍스트 속성 이렇게 추가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선택 속성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선택 속성. 플러스 버튼 눌러서 선택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 안내가 안 되어 있죠? 이제 여러분 하실 줄 안다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선택 속성 추가해서 이름을 출판사로 바꾸고요. 여기 이제 값을 넣어 볼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출판사로 이름 바꾸는 거. 선택 속성 추가해서 여기 선택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선택 속성은 좀 다른 게 값을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 보시면 밑에 생성이라고 뜨죠. 원래 얘는 그냥 커서였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밑에 옵션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 한번 프리렉이라는 이 값이 들어가는데 다음 속성은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전문 용어로 드롭박스라고 하는데 즉 한 번 옵션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편하게 클릭 한 번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 관한 생각, 거인의 노트 이런 것들 있죠. 다산복스 그리고 김영사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막 추가해가지고 값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지우고 넣고 하는 이런 작업들 여러분이 연습해가지고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이 속성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다른 속성이랑 다르게 이렇게 색상도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입력 자체도 편하기 때문에 뭐 가계부 분류라든지 책 분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 선택 속성을 자주 쓰게 됩니다. 자, 출판사 이름도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옵션 추가를 여기서 했는데 정석은 사실은 여기 속성 편집에서 하는 겁니다. 속성 편집. 이 헤더를 클릭하고 이 속성 편집 들어가서 여기 플러스 눌러가지고 여기에 출판사 명을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넣을까요? 그렇게 잘 안 넣겠죠? 그냥 여기에 값을 바로바로 입력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출판사 01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값이 자동으로 추가되고 바꾸는 것도 너무 쉽고 유용합니다. 자,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옵션은 순서, 이름,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요게 뜨죠. 여기 뜨죠. 여기에 얘도 핸들이 있어요. 핸들. 얘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다른 위치로 옮길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점점점도 있습니다. 이 메뉴. 여기서 색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색상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 출판사 01을 02로 이런 식으로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엑셀이랑 다른 부분. 자, 보세요. 자, 이 프리렉이라 돼 있는 얘의 이름을 바꿀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프리렉이란 거를 프리렉 예를 들면 01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우리가 바꾼 거는 이 세컨드 브레인 페이지라는 속성의 프리렉인데 다른 출판사의 값도 한 번에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원래 이거였거든요. 근데 여기 프리렉의 이름을 프리렉 01로 바꿨더니 다른 출판사의 이름도 이 출판사 이름도 다 바뀝니다. 즉, 이 옵션이라는 거는 엑셀이랑 다르게 값을 이런 식으로 한번 지정을 해두면 이 값을 바꿀 때 그리고 색깔을 바꿀 때 다른 페이지에 있는 속성도 한 번에 다 바뀝니다. 이게 되게 편리해요. 그래서 뭐 리플레이스 올 해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옵션의 값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요것도 알려드렸고요. 자, 사람 속성으로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속성을 잘못 추가하셨을 겁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사람 아니고 선택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 선택 속성 한 뒤에 여기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네, 지니어스님 말씀이 맞아요. 해당 DB에 있는 모든 페이지에서 다 바뀝니다. 옵션은. 이 선택 속성은 이 옵션 값 있는 거 다 한 번에 바뀝니다. 다른 DB는 따로 움직이고. 속성 컬러 자동인데 이거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자동으로 무조건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너무 난잡하죠, 속성이. 색깔 너무 난잡해서 저는 매번 만들고 이거를 좀 정비를 먼저 해주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색깔이 필요 없는 정보들은. 자, 그 다음에 완독 속성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독 속성. 플러스 버튼 누르고, 잠깐만요. 여기 플러스 속성 추가 누르고, 체크박스 있습니다. 체크박스 속성 만든 뒤에 이름을 완독이라고 하는 거죠. 완독. 속성 추가하는 거는 여러분 또 고수가 되셨을 겁니다. 속성 추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완독 속성, 체크박스 속성에 완독 넣었는데, 이게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되는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고요. 되게 간단하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팁에 또 알려드릴 겁니다. 전체 이거. 자, 너비 줄여서. 일단 이 체크박스 속성의 팁은 이 너비를 여기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아이콘 크기까지. 그래서 되게 귀엽고 깔끔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고요. 근데 다른 속성도 이렇게 줄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Alt 누르고 줄이면 됩니다. 약간 제가 극단적으로 줄여놨는데 Alt 누르고 이렇게 줄이면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일이 잘 없기는 한데 한 번씩 있더라고요. 한 번씩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줄일 일 없는데 이런 식으로 Alt, 맥북은 옵션일 겁니다. 옵션 누르고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엑셀 줄이기 가리개랑 비슷하죠. 선택 속성 이런 거 줄이면 좋습니다. 이 값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길게 너비가 돼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줄여놓으면 훨씬 보기 좋아요. 날짜 속성에 요일 나오는 거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수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번에 체크하는 거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거 드래그한 뒤에 엔터 치시면 돼요. 이렇게.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이런 식으로 전체 선택, 전체 해제 이렇게 됩니다. 유용하죠? 자, 그 다음에 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계산 기능. 자, 속성 이거 있죠? 헤더 눌러가지고 여기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책이랑 달라졌어요. 원래는 이 아래에 계산이라고 쭉 나왔는데 책이랑 달라져서 여기 메뉴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누르고 비율 누르고 체크 표시된 비율 누르면 체크 표시된 비율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이 소수점은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비율을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노션 자라고파님 물어보신 거, 요 사이에 이거 누르는 거 되게 쉽지 않죠? 아, 너무 작아요, 이거. 저도 이거 잘 못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요렇게 줄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 속성, 날짜 속성, 한 줄 평, 체크박스 속성,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요거 뒤에 이제 보기 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 하셔야 됩니다. 파일과 미디어 속성을 한번 추가해 봅시다. 파일과 미디어 속성 한번 추가해 볼게요. 플러스 누르고 여기 파일과 미디어 있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름은 표지로 바꿀 거고요. 이 작업을 우리가 몇 번 했죠? 지금 속성 추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했습니다. 자, 표지 넣는 거 요거는 꼭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수식 넣는 거는 제가 책에 뒷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강의에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초 부분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책 뒷부분 보시고 한번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추가하신 분들은 이거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표지 넣어놨거든요. 표지 넣어놨으니까 여기 가가지고 다운을 한번 받아보세요. 커버로 들어오셔야 돼요. KR 데일리 노션 사이트 커버. 요거 받으셔가지고 일단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준비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거를 넣어 볼 겁니다. 우리가 노션에 넣어 볼 건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갤러리 보기라고 보기에서 실습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해주셔도 되는데, 자, 요거를 받아서 여기에 넣을 겁니다. 넣을 건데, 이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클릭해서 그냥 파일을 선택해주면 돼요. 여기 우리가 받아놓은 거 있죠? 받아놓은 파일을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열정지형님 줌에 그냥 바로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카톡방에도 바로 올려볼까요? 카톡방. 최총님 눈치가 빠르신데요. 드래그 앤 드롭 됩니다. 예, 제가 뒤에 적어놨는데 드래그 앤 드롭 돼요. 여기에 클릭해서 이렇게 파일을 넣으셔도 되고요. 파일 이렇게 넣고 생각에 관한 생각이랑 바뀌었네. 네. 자, 요것도 보시면 그 복사 붙여넣기도 됩니다. 여기 값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안쪽에서. 자, 요렇게 이제 값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고요. 한 번에 하나씩만 올라가죠, 지금. 여러 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안 되죠. 이거는 드래그 앤 드랍 쓰셔야 됩니다. 자, 잠깐만요. 파일 하나씩 올라가는데 지금 뒤쪽에서 드릴 내용이긴 한데 요거 드래그 앤 드랍이 됩니다. 여기 요걸 잡아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개 잡아서 여러 개 넣으면 여러 개 한 번에 들어갑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요. 드래그 앤 드랍 아시죠? 선택을 여러 개 해가지고 Shift나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서 이렇게 끌어다가 넣으면 여러 개 한 번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무료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이 멘트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요게 설명드리면 파일당 5MB 제한입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이 5MB만 안 넘기면 돼요. 그리고 전체 파일 용량 제한은 없기 때문에 5MB 이하의 파일은 계속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료 요금제를 쓰다가 무료로 다운했을 때 이 파일 못 쓰게 되냐 아니면 노션이 이거를 지우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업로드만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유료 쓰시다가 무료로 전환하실 때 이미 올려둔 파일은 계속 올려두고 그냥 쓰시면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이 파일과 미디어 속성, 이거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이거 있죠? 이거 클릭하면, 요렇게 페이지가 열립니다. 클릭하면, 요렇게 열려요. 클릭하면, 이렇게 크게 열립니다. 그리고, 요 돋보기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닫는 방법은, 여기에 이 닫기 누르거나, ESC 누르면 이렇게 닫혀요.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화면이 확 전환돼가지고,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팁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개 넣기입니다. 여러 개 넣기여서 이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미 올려둔 거 있죠. 그러려면 여기 빈 공간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미 올린 거에 하나 더 넣으시려면 빈 공간 클릭하면 여기에 이미지 추가하세요 뜨거든요. 이걸 클릭해서 또 하나를 추가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여러 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파일은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자, 끌어다 넣는 거 이것도 설명드렸고요. 이미 올라간데도 얘가 드래그 앤 드랍 먹습니다. 이미 올라간데도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 되고요. 파일과 미디어 속성을 여러분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쓰거든요. 보통 많은 분들이 파일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그냥 업로드해서 쓰세요. 저는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얘를 아예 그 파일과 미디어 형식으로 이렇게
업로드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편이 훨씬 더 깔끔하고 그리고 뭐 이미지 같은 거 갤러리 보기로 볼 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네 번째. 이거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건데 이 표지 파일이나 이런 것들 이미지 다운 받잖아요. 이거 한번 받아볼까? 예를 들면 이걸 한번 받아볼게요. 다운을 받으면 여기에 보통 뜨거든요. 다운 받은 거. 여기에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거든요. 얘를 잡아다가 이렇게 옮겨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캡처하거나 다운받았을 때 노션에 바로 넣을 때 굳이 데스크탑에 있는 폴더 찾아갈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걸 잡아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뭐 얘도 마찬가지고요.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갔나?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여기 다 들어갑니다. 블록으로도 들어가요. 그러면 막 뭐 폴더 위치 찾아가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자, 이제 템플릿 한번 해볼 겁니다. 속성은 여러분 충분히 해봤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속성들 있거든요. 이거는 책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돼요. 어차피 속성은 추가하는 법은 어렵지 않고 편집하는 것도 다 알려드렸고요. 여기 계산 기능, 정렬 뭐 이런 건 이따가 할 거고 줄바꿈 사용 이런 거, 복제, 삭제 이런 거 한 번씩 다 해보시면 됩니다. 자, 템플릿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템플릿이라는 거는 페이지 초안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책 추가하기라는 템플릿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템플릿에 이렇게 내용을 미리 넣어두는 거죠. 페이지에 본문을 넣어두는 겁니다. 페이지 본문 넣어두고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 페이지 안쪽에 이 본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이 새 템플릿이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게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또 새로 만들기 옆에 이거 있죠. 이거 꺽쇠 얘를 클릭해서 새 템플릿 클릭했을 때 이 템플릿을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이 새로 만들기 옆에 이 꺽쇠를 클릭하고 새 템플릿 얘를 클릭하면 요게 뜹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아니에요. 요겁니다. 이 새로 만들기 아니고요. 요겁니다. 이걸로 만들면 그냥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아니라 여기 꺽쇠 여기 새 템플릿 이거를 클릭하셔야 새로운 템플릿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 이렇게 만들고 나면 페이지 설정 대부분을 여기에 세팅을 해둘 수 있습니다. 뭐 아이콘이라든지 뭐 커버라든지 이런 거 페이지 제목, 날짜, 속성을 넣을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페이지 설정도 미리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저는 몰랐는데 이 페이지 잠금 기능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안 돼요. 이 잠금 상태로 템플릿 만들었을 때 안 되더라고요. 얘도 같이 적용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호노아이님이 발견해 주셨거든요. 이 잠금은 여기 템플릿만 잠깁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적용이 안 돼요. 보통은 여러분 이 전체 너비 있죠? 이 목차 끄기 요 정도 세팅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매번 그 페이지 전체 너비로 바꾸는 거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너비랑 목차 끄기 요 정도만 해주시면 설정에서는 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요런 내용들 넣어두는 거죠. 내용 정리, 리뷰, 액션 아이템, 그리고 할 일 목록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뭐 색깔도 이렇게 지정을 해두면 됩니다. 뭐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여러분 따로 실습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페이지에 이 안에 넣는 거는 그냥 글자 몇 개만 넣어 보세요. 그냥 확인만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페이지 블록 실습 파트 1 하시면서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쨌든 요렇게 템플릿을 이제 편집을 해두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새로운 페이지나 기존 페이지를 열어보면 아까 만들어놨던 템플릿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제가 지정을 안 해놨는데 제목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면 새로운 책 추가. 이것도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해둡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새로운 책 추가 생긴 거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면 빙글빙글 돌면서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뭐 다른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책 추가하면 빙글빙글 돌면서
내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이어리나 이런 거에는 다 양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노션에 이 본문의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내용만 채워놓는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템플릿 기능 유용하죠. 근데 여기서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십니다. 이 한 번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새로 만들기 옆 꺽쇠에 다시요. 새로 만들기 옆 꺽쇠에 새 책 추가하기 옆에 있는 이 점점점 얘를 클릭해서 편집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이거 자체를 클릭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점점점을 클릭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꺽쇠에 새로운 새 페이지, 새로운 책 추가, 옆에 점점점 클릭해서 편집 이겁니다. 그래서 위에 요 노란색으로 템플릿을 편집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어떤 건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나는 꺽쇠 들어왔어. 근데 여기 점점점이 아니라 새로운 책 추가를 잘못 눌렀다. 이러면 이게 안 보입니다. 얘는 뭐냐? 그냥 페이지를 만드는 기능이에요. 지금 요거. 여기서 이거 클릭하는 거. 얘는 페이지를 그냥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게 아니라 편집을 하고 싶으니까 점점점에 편집 들어가서 이거를 본 뒤에 내용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본문을 수정하시면 돼요. 내용 정리 이런 식으로 본문을 수정을 하시면 다음 템플릿부터는 그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 템플릿에는 이거 먼저 해봐야겠다. 네, 이게 템플릿 이렇게 수정을 했을 때 여러분이 수정한 게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 적용해 놓은 다른 페이지에도 바뀌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모지를 이렇게 넣잖아요. 이모지를 이렇게 넣으면 이미 여기에도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양식 있죠. 여기도 이모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정확히는 양식을 만드는 기능이 아니라 초안을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페이지의 초안.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고 싶으면 내용을 다 지우고 다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용을 만약에 내가 여기에 블라블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으면 그것도 다 날아가겠죠. 조금 번거로워질 건데 어쨌든 양식을 바꾸려면 다 지우고 다시 적용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 하시던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유념을 해주셔야 돼서 처음에 양식 만들 때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책 데이터베이스에 유용한 블록들이 있습니다. 이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캡처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지금 넣어둔 건데, 여러분 책을 읽을 때, 표지를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보문고 있잖아요. 교보문고. 보통 교보문고를 저는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링크를 이 템플릿 페이지 안쪽에 넣어두는 겁니다. 링크를 안쪽에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링크를 이제 이렇게 넣어두고 새로운 책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굳이 교보문고를 찾아가지 말고 이 템플릿 페이지에 자동으로 만들어주잖아요. 링크라. 그래서 이 클릭해서 여기서 노션하는 직장인의 정리법 그냥 바로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표지 받을 때 캡처 프로그램 제가 픽픽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그냥 캡처해가지고 여기에 표지에 방금 캡처한 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캡처한 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링크 들어갈 일 많다 이럴 때 템플릿 안에 미리 넣어두시고요. 이미지 추가 이거를 써도 됩니다. 여기 표지를 넣어서 꾸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미리 블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지 블록. 그러면 파일 선택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그냥 이 상태거든요. 클릭해서 그냥 바로 업로드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링크 인베드 되고 뭐 파일 업로드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복사한 캡처한 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목차 블록도 뭐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단축키들 여기에 표로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단축키 예를 들면 컨트롤 이렇게 엔터 토글 열기. 왜냐하면 이게 단축키 헷갈리시거든요. 계속 적어두면 이 독서 정리하다가 이런 토글 블럭 단축키가 기억 안 난다 할 때 위에서 바로 확인하고 이 단축키 쓰시면 됩니다. 네, 단축키를 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초안 만들어주고. 자, 템플릿. 이거 보기인데. 이제 보기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기입니다. 제가 이걸 수정을 안 했네요. 보기 이제 가보겠습니다. 보기. 보기는 페이지를 보는 관점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여기부터 여러분 레벨이 약간 어려워집니다. 지금 템플릿이랑 속성은 그나마 따라오실 수 있는데 이 보기 들어가면서 약간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 자, 보기란 뭐냐? 보기란 페이지를 보는 관점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페이지를 보는 관점을 만드는 기능.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독서 페이지들 있죠? 이 페이지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쌓잖아요. 쌓은 데이터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미리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들어 놓은 관점을 그냥 여 위에 보이는 탭 같이 생긴 거 있죠? 얘를 클릭 한 번으로 그 관점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 보기라는 용어 자체가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는데 왜 이게 보기냐? 왜 이게 보기냐면요. 이게 미국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노션이. 그래서 이 보기가 영어로 뷰거든요. 그래서 뷰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그냥 직역해서 보기라고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를 보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저는 보통 이거를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주식의 차트를 보는 관점, 시작을 보는 관점, 이런 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보기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아놓은 페이지를 보는 관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추가하는 법은 쉽습니다. 이게 책이랑 또 달라졌어요. 원래는 여기에 표라고 하나가 나왔는데 보기가 하나일 때는 숨겨지는 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자꾸 숨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의 입장으로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깔끔해져서 좋다.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자꾸 바뀌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 보기를 추가하는 법은 이 책 데이터베이스 제목 있죠. 우리가 잊혀졌던 이 데이터베이스 제목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기 리스트가 나옵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세로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다랗게 바뀌었어요. 이 중에 갤러리 보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표로 보였던 페이지들이 갤러리, 이런 카드 형태로 바뀌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내용이 안 나올 거예요. 이 페이지 템플릿 적용 안 한 분들은. 자, 요렇게 나옵니다. 다시요. 보기 중요하니까 보여드릴게요. 책 DB 옆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갤러리 클릭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보기를 추가하는 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유형만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보기에는 이 보기만의 특화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여기 설정, 레이아웃 안쪽에 다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한 번씩 보시면서 만져보시면 좋아요. 여기 설정, 레이아웃. 그래서 여기서 이것저것 우리가 한번 만져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이 지금 페이지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를 우리가 넣어놨던 파일과 미디어 속성 있잖아요. 표지, 이미지 넣어놨던 거. 그걸로 보여지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카드 미리 보기 여기입니다. 카드 미리 보기 메뉴. 여기서 콘텐츠, 본문이 아니라 표지로 바꿔주는 거죠. 카드 미리 보기, 표지. 그러면 넣어놨던 그 페이지, 책의 그 페이지, 표지가 이렇게 카드의 미리 보기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속성이 지금 안 넣어놓은 애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거 얘네들은 지금 빈칸으로 나와 있어서 지워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 표지는 위치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마우스 올려보면 위치 변경이라고 떠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치 자동으로 바뀌어요. 저장 안 눌러도 사실 바뀌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요 저장 안 눌러도 바뀌어요. 자, 표지 위치는 저는 보통 이렇게 그 제목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또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한번 바꿔보시고요. 자, 팁 몇 개 또 있습니다. 이 설정에 레이아웃 들어가면 카드 크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카드 크기. 여기 픽셀 단위로는 조정이 안 돼요. 이 노션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냥 강제로 크고 작고 중간 이렇게 지정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크게, 중간, 작게. 안 바뀌는 거는 이게 너비가 좁아서 그래요. 다시요. 카드 크기, 중간, 크게. 다 똑같네? 왜 다 똑같지? 중간이랑 크게는 달라야 되는데. 네, 다르죠, 지금? 크게, 작게. 이렇게 카드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쌓이면 이 작게를 주로 쓰시게 될 겁니다. 이미지 맞추기랑 요것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요거 뭐 눌러보시면 그냥 이런 기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전체 너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기능, 그리고 아이콘 표시하고 빼는 기능,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다음 보기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갤러리 보기는 요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다음 보기는 저기 캘린더 보기입니다. 캘린더 보기. 자, 보기 추가하는 법은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여기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었는데 이 보기 옆에 플러스 버튼이 생겼습니다. 보기 옆에 플러스 버튼 클릭하면 캘린더라고 있거든요. 캘린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캘린더 보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책이랑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 같은 데 업데이트 되는 부분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돼서 당황스럽긴 한데, 기능 자체가 숨겨지는 건 아니라,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좀 더 보기 깔끔하게. 자, 캘린더 보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보기가 많아지면 이렇게 뭉쳐집니다. 뭉쳐져요. 하나만 나오죠. 지금 여기 3개인데. 그때는 이 보기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보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캘린더 보기는 페이지를 일정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일정 형태로. 지금 여기 보이시죠? 얘네들. 아까 우리가 표 보기에서 날짜를 넣어놨잖아요. 이 날짜를 기반으로 해서 캘린더 보기에 그 페이지가 날짜 위에 올라갑니다. 자, 보기 했고. 자, 그래서 이 캘린더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현재 날짜가 나오고, 오늘, 이런 식으로 전월 가는 거, 다음 월 가는 거, 이런 기능들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달로 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특정 날짜로 옮겨가는 기능은 없어서, 예를 들면 2024년 9월 보고 싶다면 이렇게 뒤로 쭉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근데 오늘로 가는 거는 버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로. 그러면 여기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오늘 날짜로 자동으로 이렇게 쑥쑥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캘린더 보기 위에는 여기 페이지가 올라가 있죠. 얘는 옮길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거인의 노트, 지금 화면이 좀 작은데 거인의 노트 얘가 지금 9월 4일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거인의 노트 9월 4일, 거인의 노트 9월 4일인데 얘를 5일로 옮기면 자동으로 속성의 날짜도 옮겨집니다. 9월 5일. 즉 여기서 편리하게 이렇게 일정의 위치를 옮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죠? 옆에 마우스가 약간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길이도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길이도 조절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길이 조절된 거를 기반으로 옮겼을 때 이렇게 기간 그대로도 옮겨지죠. 그리고 여러분 유의하셔야 되는 게 요게 하나의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열려요. 이렇게 클릭하면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일정이 아니라 여기 하나하나는 이 페이지를 여는 그 페이지 열기 버튼이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날짜 속성에 값이 없으면 여기에 날짜 없음이라고 뜹니다. 지금 코데 사사님을 물어보신 것처럼 날짜 속성에 값이 없으면 여기에 올려둘 수 있는 페이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어디에 올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날짜 없으면 얘를 클릭해야 이렇게 보이고요.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열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게 날짜 없는 거를 클릭을 하면 오늘 날짜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안 되네요. 왜 안 될까?
버그 같은데. 네, 제 기억으로는 이거 클릭하면 오늘 날짜로 들어갔거든요. 오늘 또 안 되네요. 클릭하면 여기에 원래는 오늘 날짜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데44님 물어보신 것 중에 데이터 이게 안 보이는 경우는 아마 날짜 속성이 2개일 겁니다. 높은 확률로 날짜 속성이 2개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날짜가 없고 여기에는 날짜가 있어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캘린더 보기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거 수정하는 게 지금 여기 뒤쪽에 있는 건데 이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해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속성도 함께 볼 수 있다. 지금 여기는 페이지 제목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얘를 우리가 추가했던 속성들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그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속성 표시 여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눈 표시를 누르면 속성이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책이랑 또 달라졌어요. 원래는 여기에 속성 편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책 보실 때 유의하시고요. 여기서 속성 표시 여부 얘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속성을 요렇게 클릭을 해두면 같이 보이게 됩니다. 연결돼 버렸네. 자,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성에 내가 여기 더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막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너무 많아지면 또 못생겨요, 저요. 그래서 저는 1개 정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1개 정도만. 자, 지금 그리고 코데44님 물어보신 거 이제 답변 드릴게요. 지금 열정지영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표에 이렇게 날짜 속성이 여러 개일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캘린더 보기에서 이 날짜 속성 3개 중에 어떤 걸 기준으로 페이지를 보여줄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여기 레이아웃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 여러 개의 날짜에 모두 페이지를 표시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1개의 날짜 속성만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설정에 레이아웃 들어가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 페이지를 이 캘린더 위에 보여줄지 이 캘린더 표시 기준으로 이 메뉴 안에서 속성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선택해 보시면 여러 개의 날짜 속성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원하는 거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날짜 속성을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시작일, 종료일 이런 거를 따로따로 만약에 관리한다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지금 거인의 노트가 시작일은 9월 1일이고 종료일은 9월 6일이거든요. 그러면 캘린더에서 이 레이아웃 들어가면 이 날짜 시작일 기준으로는 9월 1일이고 종료일 기준으로는 9월 5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캘린더 보기에 보여줄 속성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또 재미있는 기능 캘린더 표시 단위 이것도 주 단위로 했을 때 한 주만 딱 보이는 요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표시 이것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이거 하면 주말이 안 보이거든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작업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5일만 보이는 것도 깔끔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다 라고 아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지금 데이터베이스, 속성, 템플릿, 보기 이렇게 다 공부를 했는데 오늘 지금 보기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핵심 개념 하나는 요겁니다. 이 보기를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페이지 표 보기에서도 보였고요. 그리고 갤러리 보기에서도 여기 이렇게 보였고 그 다음에 책 데이터베이스 캘린더 보기에서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쵸? 여기서 다 보였습니다. 오늘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게 이거를 여기서도 페이지를 열 수 있었고 책 데이터베이스 여기 갤러리 보기에서도 얘를 열 수 있었고 여기 캘린더 보기에서도 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냐면 여기 있는 이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페이지가
갤러리 보기에 세컨드 브레인에 연동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컨드 브레인, 캘린더 보기에 있는 이 세컨드 브레인 페이지와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이건 연동이 아니라 그냥 같은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연 세컨드 브레인 페이지랑 여기 갤러리 보기에서 연 거랑 여기 캘린더 보기에서 연 거랑 전부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세컨드 브레인 페이지 열었을 때 여기 수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름 수정된 것처럼 갤러리 보기에서도 여기 보시면 너무 길다. 여기 이름 같이 수정되고 그리고 캘린더 보기에서도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이름 길게 하면 수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페이지가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서 누른 거랑 여기서 이거 누른 거랑 같은 페이지입니다. 전부 같은 페이지라는 거예요. 세컨드 브레인 페이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구조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원본이라는 안 보이는 곳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쫙 들어있고 여기 있는 이 보기들은 그 원본을 표 형태로 보여주던가 갤러리 형태로 보여주던가 캘린더 형태로 그냥 보여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이 전부 같은 페이지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내일 관계형 할 때 무조건 헷갈립니다. 무조건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거의 의미를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노션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우리가 페이지 블럭 중에 페이지 블럭도 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가 열립니다. 그것처럼 얘도 열기를 눌렀을 때 페이지가 열리는 거거든요. 즉,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은 전부 페이지라는 겁니다. 페이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페이지를 여는 이 작업이 거인의 노트라는 페이지를 여는 건데 갤러리 보기에서 이 거인의 노트 페이지를 여는 게 이 페이지가 그러니까 갤러리 보기에서 여는 거인의 노트 페이지랑 표 보기에서 여는 거인의 노트 페이지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같은 페이지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엑셀을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탭이 엑셀의 시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표, 갤러리, 그리고 캘린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거인의 노트라는 걸 내가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갤러리 보기에 있는 데이터는 원래는 수정 안 되거든요. 엑셀은. 근데 얘는 수정이 되니까 이거는 연동을 시켜놨구나. 이런 식으로 수식을 넣어놓은 거랑 비슷한 개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노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이 거인의 노트라 여기에 있는 이 거인의 노트 캘린더에 보이는 거인의 노트는 전부 똑같은 페이지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DARAC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노션을 자주 쓰시는 분, 이미 좀 쓰고 계시는 분들도 모르는 개념인데 그런 분들이 관계형 들어가면 헷갈리게 됩니다. 이 보기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요. 여러분은 오늘 강의에서 요것만 제대로 잡아가도 저는 그래도 절반 이상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기 중에는 그렇죠. 노션 작업판이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연동 아니고 그냥 페이지가 보여지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보기란 뭐다? 페이지를 보는 관점이다. 보여지는 방식이 형태가 다른 겁니다. 그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보드 보기, 출판사별로 아니면 분류별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얘도 하나의 보기겠죠. 얘도 보기인데 얘도 페이지입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들을 칸반 보드라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을 뿐인 거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타임라인 얘도 캘린더랑 비슷한 건데 지금 일자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클릭하면 또 열리거든요. 얘도 뭐다?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는 좀 달라요. 차트는 이 페이지들의 값들을 모아가지고 요약해주는 정보다 보니까 조금 다른데 얘도 보기의 하나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좀 다릅니다. 양식도 얘는 이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양식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설문조사에서 이걸 입력하면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 방식이 뭐라고요? 그냥 표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페이지 형태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페이지에서 수정하면 표도 같이 수정되니까 연동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정확합니다. 연동이 아니라 그냥 같은 페이지라는 겁니다. 네. 지금 DARAC님이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어요.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관점에서,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형태랑, 보여지는 페이지의, 뭐 필터인데 뒤쪽에서 할 건데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필터와 정렬해서 이 보기의 심화 기능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요런 거 있죠. 완독 페이지만 보는 기능.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독서 중인 페이지만 보는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필터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보기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보기를 클릭만 함으로써 그 페이지를 보는 관점을 바로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라는 개념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네, 비유가 너무 찰떡인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실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는 필터와 정렬, 그리고 관계형 롤업, 그리고 구조화까지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강의를 한번 마무리 해볼 건데, 시간 거진 딱 맞췄죠? 자, 강의를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란 뭐다? 같은 페이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표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강의 헛들으신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진짜 오랜 시간을 들여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엑셀과 다릅니다. 얘는 하나의 페이지에 전부 페이지를 관리하는 기능이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페이지들을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이렇게 보기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비유로 여기 드러났는데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 서류 뭉치들 있잖아요. 서류 뭉치가 엑셀이랑 서류 뭉치는 달라요. 엑셀은 페이지 하나 위에 표로 그냥 그려둔 거라면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 페이지들을 잔뜩 쌓아놓고 이 쌓아놓은 거를 옆에서 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는 옆에서 보는 구조예요. 그 표지만 보는 구조. 그리고 이 속성들이 라벨로서 이제 보여지는 구조고 얘를 다양한 형태, 예를 들면 서재 정리를 한다든지 뭐 진열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만들어서 볼 수 있다. 그게 보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만든 거는 책 데이터베이스와 이런 속성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보기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책에 있는 거를 다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이 중요합니다. 책을 한 번 더 보시면서 이런 기능들 중에 빠진 게 혹시 뭐가 있는지 또 어떤 게 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앞서 제가 그 강의 목표 중에 요거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페이지 만들고 구성하는 거는 파트 1에서 했었고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관점 디자인하는 거, 즉 보기 만드는 거를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어때요? 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 노션을 써야 되는 건지 아시겠죠? 네, 조금 감이 오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너무 빨라서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책이 있으니까 따라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 녹화본 제가 보는 방법 이따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데이터베이스 구조화를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까지 하신 분들은 레벨 6까지 달성을 하신 겁니다. 내일 데이터베이스 구조화할 때는 여러분의 책 데이터베이스를 책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저 아직 강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벌써 몇 분 나가셔가지고 약간 걱정이 되는데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개 남아 있어요. 자, 여러분의 노션 기본기는 레벨 6인데 사실 오늘 공부한 것만으로도 사실 노션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 배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조금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많고 또 부가 기능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정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수영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발차기입니다. 발차기를 계속 발차기만 시켜요. 하루 종일 발차기만 시키거든요. 며칠 동안. 근데 이게 자유형으로 넘어갔을 때 내가 발차기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 팔을 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영에서 기본기가 발차기라면 노션에서 기본기는 오늘 배운 데이터베이스 속성 만들고 보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번 8월 강의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여러분 후기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뭐 엄청 많은 후기가 있었는데 핵심을 뽑으면 이렇습니다. 단계별로 해주세요. 심화 강의를 준비해 주세요. 추가 영상을 준비해 주세요. 구조화를 알려주세요. 복습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레벨별로 구성해 주세요. 이렇게 많거든요. 녹화본 준비, 연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후기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물론 이거 다 준비해 드렸어야 됐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도 똑같은 니즈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노션 시스템은 아마 이 노션 위에 저처럼 1과 3과 그 돈 관리하는 것들, 뭐 이외의 것들을 다 올려가지고 만들고 싶으셨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은 이 노션이라는 거에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노션이라는 게 러닝 커브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거를 공부하고 체계를 잡아온 것인데 여러분이 하루 이틀 만에 사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 기본기를 익힌다면 요것들 만드는 방식은 사실 거진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 기본기를 익히는 거를 여러분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공부하시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를 꽉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NOX라는 멤버십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자, 노션 온보딩 엑서사이즈. 여러분이 1과 3과 돈을 노션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전에 그것들을 전혀 이제 이런 노션의 기능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공부할 수 있는 멤버십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 데이터베이스를 한 100개는 만들어야 내게 되거든요. 저도 21년도부터 좀 거짓말 못하면 500개 넘게 만들었을 겁니다. 1년에도 한 500개씩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정말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써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알려드리는 멤버십을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녹스라는 건데 노션 온보딩 엑서사이즈, 데이터베이스 실전 학습과 라이브 실습, 그리고 노션 여러분 같이 쓰는 분들 모아서 네트워크를 좀 해볼 거거든요. 실전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벨 5에서 8 정도 되는 기본 기어 활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요런 것들, 뭐 DSLR 지금 시스템의 일정인데, 요 레벨 5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거 보시면 어떻게 만드는지 바로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일정 데이터베이스 제목이고, 속성을 추가했구나, 라는 거랑, 그리고 보기 추가하는 거, 캘린더 보기로 이렇게 바꿨구나, 보기 설계. 이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운 겁니다, 이거 보기 중에 링크 복사해서 이런 구조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관계형 연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노션 강의와 녹화본을 이제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통합해서 DSLR 시스템처럼 엮어가지고 조금 시스템답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이거 녹화해서 알려드리면 아마 뭐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뭐 복습해서 좋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배우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이 멤버 전용으로 제가 라이브 실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녹화 안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하나씩 한 30분 정도면 하나 만들 건데 만들 수 있는 라이브 실습을 이제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 녹화본도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이 4시간, 내일까지 강의해서 이 녹화본을 전부 올려드리도록 했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료는 아니고 이제 유료로 할 건데, 가격은 2,990원입니다. 이게 유튜브 멤버십 가격이 정책을 좀 따른 건데, 요렇게 이제 가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익힐 수 있을 때까지 사실은 엄청 싼 겁니다. 제가 이 정도 강의 퀄리티로 이제 드린다고 하면 이 DB 실전 학습만 해도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할 거고 라이브 실습 특강을 해도 한 2만 원 정도 하고요. 오늘 강의 녹화본 또 사실은 한 15,000원 정도 하는 가치인데 월 2,990원으로 3,0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께 멤버십으로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이죠. 약간 놀라셨죠? 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더 받아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이 노션을 좀 더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바라는 거는 이 기본기 너머거든요. 여러분 같이 하는 게 기본기 넘어서 일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노션을 공부하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거 있죠. 이거 여러분이 일을 어떤 식으로 노션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인생을 어떤 식으로 노션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돈을 어떤 식으로 노션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궁금하고 나누고 싶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 기본기 노션이 안 되니까 같이 얘기할 때 뭔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요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준비로서 정말 거저인 가격으로 이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